차원 축소의 방법으로 PC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이전에 그 일반적인 차원 축소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차원 축소 방법에는 차원 축소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가 feature selection이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feature extraction 방법이 되는데, 피처 셀렉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여러 개의 원래 피처들이 있잖아요. 그 원래 피처들 중에서 종속 변수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혹은 관측치의 고유한 특성을 잘 반영하는 일부의 피처를 선택을 해서, 그렇게 선택이 된 피처들만 가지고 각각의 관측치를 벡터로 바꾸는 방법을 우리가 피처 셀렉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택이 된 피처들이 원래 존재하는 피처들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피처 셀렉션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피처 리무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맞나요? 네, 피처 리무벌은 뭐예요?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역할을 하는, 별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와 관계가 없는 피처들을 제거하는 것을 이제 피처 리무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거를 해가지고 제거가 안 된 애들만 최종적인 분석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을 피처 셀렉션이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은 피처 셀렉션과 무엇이 다르냐면, 피처 셀렉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하도록 하고, 피처 익스트랙션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원래 피처의 일부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원래 피처들이 갖고 있는 그 정보를 활용을 해서, 그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피처를 생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처를 생성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추출한다, extract 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원래 피처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활용을 해가지고 원래 피처들과는 다른 새로운 종류의 피처를 생성을 해서, 그렇게 새롭게 생성이 된 피처들을 최종 분석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즉 그렇게 새롭게 생성이 된 피처들을 가지고 각각의 관측치를 벡터로 변환해서 최종 분석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 되냐면 feature extractio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피처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새롭게 추출이 된 피처는 원래 피처와는 다르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생성이 된 피처는 뭐 어떠한 구체적인 의미를 갖는 독립변수가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처 셀렉트 익스트랙션에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새롭게 생성이 되는 피처들은 뭐 어떠한 특정한 독립변수 혹 어떠한 특정한 피처가 되는 게 아니라 원래 피처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새롭게 생성이 된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 피처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피처 셀렉션의 구체적인 예를 좀 볼게요. 그래서 피처 셀렉션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원래 피처들 중에서 일부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렇게 선택이 된 일부의 피처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각각의 관측치를 벡터로 바꾼 다음에 그렇게 변경이 된 벡터를 최종 분석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피처 셀렉션이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 안에 원래 피처가 이렇게 5개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age, experience, gender, height, weight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최종 분석에서 age랑 experience랑 gender만 사용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3개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3개를 이용해서 최종 분석을 하는데, 물론 이제 최종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관측치
이 세 개의 독립 변수, 세 개의 피처들을 이용해 가지고 벡터로 변환을 해야겠죠.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제 관측치를 벡터로 바꿀 때 최종적으로 사용을 하는 피처들이 독립 변수들이 age, experience, gender 세 개만 된다. 이 세 개를 선택을 해서 얘네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각각의 관측치를 벡터로 바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죠? 즉 일부를 선택해가지고 걔네들을 그대로 쓰는 거라고요. 피처 셀렉션은 어떠한 변형을 주는 게 아니라 요게 피처 셀렉션 방법인 거고요. 근데 피처 셀렉션 방법 같은 경우에는 좀 크리티컬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택되지 않는 피처들 하지만 우리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피처들 여기서는 어떠한 피처가 되는 거예요? 독립변수가 되는 거예요? 하이트와 웨이트가 되는 거죠. 얘네들도 관측치의 특성을 어느 정도는 나타내고 있고요. 혹은 우리가 어떠한 그 종속 변수의 값을 예측하는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속 변수를 예측하는데도 어떠한 일정한 역할을 합니다. 즉 얘네들이 어떠한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 정보를 활용하면은 어떻게 보면 종속 변수를 더 잘 예측을 하거나 아니면 관측치의 고유한 특성을 더 잘 반영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을 버리는 거잖아요. 선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종 데이터 분석에서는 얘네들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의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요게 피처 셀렉션의 가장 크리티컬한 문제가 돼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어떠한 문제라고요? 선택되지 않은 피처들의 정보를 최종 분석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 그래서 그러한 정보의 양이 무엇에 비례해서 선택되지 않는 피처의 수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피처들을 선택을 하지 않고 버리고 최종 분석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버려진 선택이 되지 않은 피처들의 정보가 활용이 안 돼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 선택하면 되지 않느냐? 다 선택을 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요? 차원의 저주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과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군집화 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군집화 분석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벡터 간의 거리가 벡터 간에 존재하는 고유한 특성 간의 유사도를 잘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거냐면 feature extraction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feature extraction 방법은 feature selection이 갖는 지금 설명한 이러한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하게 됩니다. 피처의 수는 줄이면서 원래 피처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feature extraction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eature extraction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그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원래 피처들의 정보를 사용하긴 하지만 원래 피처들의 일부를 그대로 최종 분석에서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원래 피처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정보를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해서 새로운 형태의 피처를 생성을 한다. 이렇게 생성하는 것을 우리가 extraction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피처 셀렉션이 갖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 즉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피처들이 갖는 정보를 버리지 않고 그러한 정보를 활용을 해가지고 최종적인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의 수는 줄일 수 있다? 최종 분석에 사용이 되는 피처의 수는 줄일 수 있다. 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게 feature extraction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전체의 피처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age, experience, gender, height, weight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5개의 피처들이 갖는 전체의 정보가 있을 거잖아요. 그 정보의 대부분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를 사용을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서로 다른 2개의 피처를 새롭게 추출을 한다, 생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2개의 피처
피처 1과 피처 2라고 할 수 있겠죠. 얘네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어떠한 피처나 독립변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 원래 존재하는 피처들의 정보를 사용해서 임의로 생성하는 피처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5개의 피처, 원래 피처들이 갖고 있는 전체 정보를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피처 1과 피처 2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2개만 최종 분석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개를 사용을 할 때보다 원래 피처들을 다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5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벡터의 차원의 수가 5가 되는 건데 그 5개의 피처들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걔네들이 갖고 있는 정보만 활용을 해가지고 서로 다른 2개의 피처를 우리가 새롭게 추출, 생성을 해서 얘네들을 최종 분석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예, 최종 분석에서 사용이 되는 벡터의 차원의 수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차원의 수는 줄지만 원래 피처들이 갖고 있는 정보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이 feature extraction이 되는 거고 다음부터 설명을 하게 되는 PCA라고 하는 차원 축소 방법은 feature selection일까요? feature extraction일까요? feature selection 방법은 그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할 거예요. 피처 셀렉션 하는 방법도 있어요. 물론 사람이 그냥 이렇게 보고서 직접 뭐 여러 개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셋 안에 존재하는 여러 개의 피처들 중에서 뭐 어떤 피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걔네들을 직접 이렇게 셀렉트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기계학습에서는 이제 그러한 방법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한 방법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방법 말고 수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자동적으로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들만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러한 방법을 나중에 설명을 할 거고요. 이번 특강 시간에 사전교육 시간에 설명을 못하면 기계학습 수업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PCA는 Feature Extraction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원래 피처들이 갖고 있는 정보 중에서 많은 정보를 활용을 해가지고 예, 새로운 원래의 그 피처들의 수보다는 작은 수의 피처들을 추출을 해가지고 최종 분석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PCA의 그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지만 피처 익스트랙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PCA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맞나요? 한국말로는 주성분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rincipal component를 이제 보통 주성분이라고 예, 한국말로 번역을 하게 되고요. 자, 얘는 이제 feature extraction 방법의 한 종류가 되기 때문에 원래 피처들이 갖고 있는 정보들을 활용을 합니다. 근데 원래 피처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무엇이 되냐면 그 원래 피처들, 원래 독립변수들이 갖고 있는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산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변수들이 갖고 있는 분산은 예, 원래 변수들이 갖고 있는 값들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들이 많이 흩어져 있으면 분산이 큰 거고요. 그 값들이 특정한 값, 뭐 예를 들어서 평균이라고 하는 값을 기준으로 많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분산이 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산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어떠한 변수의 분포를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데 어떠한 분포는 이렇게 되고 뭐 어떠한 분포는 그림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1번과 2번 중에서 어떠한 그 경우가 어떠한 케이스가 분산이 더 큰 거예요. 분산은 뭐라고요? 데이터가 흩어진 정도예요. 알겠죠? 그래서 흩어진 정도가 더 큰 게 무엇이냐면 2번에 해당하는 분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분산이 1번에 비해서 더 크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분산이 더 작은 거예요. 더 작기 때문에 흩어진 정도가 더 작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각각의 변수마다 이제 분산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분산은 영어로는 variance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feature extraction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셋에 존재하는 원래의 피처들, 원래의 독립 변수들이 갖는 정보, 그 정보가 무엇으로 표현이 된다고요? 분산으로 표현이 된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feature extraction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원래의 피처들, 독립 변수들이 갖는 분산의 정보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변수들이 갖고 있는 분산 정보를 어떻게 사용을 하게 되냐면 principal component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PCA에서는. 그래서 principal component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원래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분산을 측정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PCA에서 의미하는 principal component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CA에서 사용이 되는 principal component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피처들,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피처들 혹은 독립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분산, 그래서 분산은 데이터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라는 거고 그 분산을 설명하는 축들을 우리가 principal compon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셋에 대한 principal component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개가 존재하는데 그 수가 무엇과 같냐면 우리의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독립변수의 수 혹은 피처의 수와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셋에 10개의 독립변수들을 가지고 있다. 즉 10개의 피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 10개의 피처들에 대한 principal component의 원래의 수는 10개가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10개의 principal component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principal component들이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요? 원래의 그 독립 변수들이 갖는 분산을 설명하는 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개의 principal component들을 우리가 어떠한 순으로 정렬을 하게 되냐면, 솔팅을 하게 되냐면, 그 원래의 데이터가 갖는 원래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독립 변수들이 갖는 분산의 크기를 설명하는 정도로 principal component들을 나열을 합니다. 자, 그렇게 나열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principal component는 원래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분산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principal component, 즉 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principal component는 어떠한 principal component가 되냐면 첫 번째 principal component가 설명을 하고 남은 부분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principal component에서 설명이 안 되는 원래의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분산이 있을 텐데 그 남은 분산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설명을 하는 principal component가 두 번째 principal componen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principal component는 당연히 뭐겠어요? 첫 번째 principal component와 두 번째 principal component가 설명하지 못한 분산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설명을 하는 principal component가 세 번째 principal component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10개의 독립 변수에 대해서 원래는 10개의 principal component가 존재하게 되는데 걔네들을 각각의 principal component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분산의 크기에 따라서 분산의 정도에 따라서 순서를 매길 수가 있다. 일렬로 나열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나열하면 첫 번째 principal component가 가장 많은 분산을 설명하게 되고 두 번째 principal component가 그 다음 많은 정도의 분산을 설명하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다음 많은 정도의 분산을 설명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되면 10개의 principal component를 다시 한번 얘기를 했지만 설명하는 분산의 정도에 따라서 일렬로 순위를 매길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자, 이러한 여러 개의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예에 대해서는 10개의 principal component가 되는데 이 10개의 principal component들 중에서 우리는 최종 분석에서 일부만을 사용을 합니다.
그럼 몇 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걔네들을 최종 분석에서 사용을 하느냐는 누가 결정을 하느냐, 사용자가 결정을 하는데 그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몇 개를 선택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데이터에 존재하는 분산을 얼마만큼 상위에 몇 개의 프린시팔 컴포넌트들이 설명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일부의 프린시팔 컴포넌트만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일부의 선택이 된 프린시팔 컴포넌트가 최종 분석에서 사용이 되는 피처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선택이 된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가지고 우리가 원래 데이터에 존재하는 각각의 관측치들을 새롭게 표현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방법을 쓰면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요? 원래 데이터에 존재하는 정보, 무엇으로 나타내어지는 분산으로 나타내어지는 원래 정보를 별로 손실하지 않으면서 피처의 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피처 익스트랙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한 피처 익스트랙션 방법 중에 하나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계학습에서는 PCA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정보 손실이 많지 않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그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독립변수의 수가 10개라고 하는 경우에 10개의 이제 독립변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분산을 표현해 보면 첫 번째 독립변수부터 10번째 독립변수까지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첫 번째 독립변수의 분산을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전체 분산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독립변수가 갖는 분산 더하기 뭐겠어요? 당연히 두 번째 독립변수가 갖는 분산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더하는 거예요? 10번째 독립변수가 갖는 분산까지 쭉 더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전체 분산의 크기를 100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전체의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분산의 크기가 100인데 이 100 중에서 우리가 그 굉장히 많은 부분을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가지고 추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원래의 프린시팔 컴포넌트의 수는 무엇과 같다고요? 최초의 프린시팔 컴포넌트의 수는 무엇과 같게 되냐면 원래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독립변수의 수와 같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독립변수의 수가 10개이기 때문에 원래 최초에 존재하는 프린시팔 컴포넌트의 수도 1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린시팔 컴포넌트가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냐면 데이터셋이 갖고 있는 분산을 설명하는 축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각각의 프린시팔 컴포넌트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분산의 정도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분산의 정도에 따라서 각각의 프린시팔 컴포넌트가 설명하는 분산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순위를 매길 수가 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추출을 하는 프린시팔 컴포넌트가 어떠한 컴포넌트가 되는 거예요? 원래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분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설명하는 축, 프린시팔 컴포넌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 만큼의 분산을 설명하는 축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first principal component, second principal component 쭉 이렇게 나래비를 세울 수가 있다고요. 순위를 매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이 세 개만 사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최종 분석에서. 이게 첫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가 최종 분석에서 사용을 하는 첫 번째 피처가 되는 거고, 두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가 최종 분석에서 사용을 하는 피처가 되는 거고, 세 번째 피처가 되는 거죠.
자, 나중에 이제 PCA를 하면은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길 바라고 지금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대략적으로 이러한 원리로 작동을 하는구나 정도까지만 알면 돼요. 구체적인 디테일한 내용은 실제 데이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PCA를 수행하고 나니까 PCA를 수행하고 나면 각각의 프린시팔 컴포넌트가 전체 분산 중에서 몇 퍼센트를 설명하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보니까 전체 분산 중에서 얘가 70%를 설명을 해요. 그리고 얘가 15% 그리고 얘가 10%를 설명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세 개만 사용하게 되면 세 개만 사용을 하더라도 원래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독립변수들이 갖고 있는 정보, 무엇으로 표현이 되는 분산으로 표현이 되는 원래의 정보 중에서 몇 퍼센트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개의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최종 분석해서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가 70%, 두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가 15, 세 번째가 10%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더하면 95%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원래의 피처의 수는 10개인데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가지고 각각의 프린시팔 컴포넌트가 원래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분산 중에서 몇 퍼센트를 설명하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상위 몇 개만 선택을 해가지고 피처의 수를 확 줄이더라도 우리가 지금 선택한 프린시팔 컴포넌트는 3개밖에 안 돼요. 즉 최종 분석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피처의 수가 3개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피처의 수가 10개에서 3개로 확 줄은 거죠. 그래서 피처의 수는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정보는 대부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원래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독립변수들이 갖고 있는 정보, 즉 분산은 대부분 사용을 하는 거죠. 원래 분산에 몇 퍼센트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95%를 그대로 사용을 한다고요. 그래서 버려지는 정보가 5%밖에 없는 거예요. 버려지는 정보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feature extraction 방법은 원래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독립변수들이 갖는, 피처들이 갖는 정보를 굉장히 많이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피처의 수는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고, 그리고 PCA가 그러한 피처 익스트랙션의 한 종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림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하고 이번 강의는 마칠 텐데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PCA를 직접적으로 어떻게 수행하는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은 그 원래의 데이터셋 안에 존재하는 독립변수가 2개만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가로축이 x1이 되는 거고 이 세로축이 x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관측치를 지금 이렇게 파란색 점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각각의 관측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관측치를 2차원 공간의 점들로 표현을 한 거죠. 왜 그래요? 왜 2차원 공간에 존재하는 점들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독립변수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이러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원래 최초에 존재하는 프린시팔 컴포넌트의 수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2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프린시팔 컴포넌트가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요? 어떠한 의미를 갖는다고요? 원래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분산을 설명하는 축이 된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프린시팔 컴포넌트라고 얘기를 했죠. 맞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는 어떠한 프린시팔 컴포넌트가 되는 거예요? 원래 데이터셋이 갖고 있는 분산 중에서 가장 많은 분산을 설명하는 축이 됩니다. 자,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퍼져 있을 때 분산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장 많게 되냐면 이 방향으로
데이터들이 이쪽으로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맞나요? 네, 이쪽으로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의 축이 원래 데이터가 갖고 있는 분산 중에서 가장 많은 분산을 설명하는 축이 돼요. 그 축이 지금 어떠한 화살표로 표현이 되어 있냐면 초록색 화살표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게 몇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가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전체 분산의 뭐 70%를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은 얘가 설명하지 못하는 분산이 몇 퍼센트 정도가 되는 거예요? 30% 정도가 되는 거죠. 그 30% 정도를 지금은 어떠한 프린시팔 컴포넌트가 다 설명을 해야 되냐면 두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가 다 설명을 해야 돼요. 왜? 우리의 데이터셋에 대한 전체 프린시팔 컴포넌트의 수가 두 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독립변수의 수와 프린시팔 컴포넌트의 수가 동일하다고 했죠. 근데 지금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독립변수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의 프린시팔 컴포넌트가 두 개가 되는 거고 첫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가 70%를 설명을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30%는 두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에 의해서 모두 다 설명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두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가 되는데 이거 30%의 분산을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의 데이터 셋에 존재하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와 두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의 관계예요. 어떠한 관계를 가져요? 수직인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수직이 되는지는 실제 데이터를 PCA를 이용해서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돼요. 각각의 프린시팔 컴포넌트들은 어떠한 관계를 갖는다고요? 서로 수직인 관계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이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첫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찾아요. 우리가 어떻게? 원래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분산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설명하는 축으로 찾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 어떻게 찾는 거예요? 걔랑 수직인 축들 중에서 남아있는 첫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가 설명하지 못한 분산 중에서 가장 많은 분산을 설명하는 축으로 두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선택을 하게 되고 만약에 추가적인 독립변수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추가적인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같은 방식으로 즉 첫 번째랑 두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랑 수직이면서 남아있는 분산 중에서 가장 많은 정도의 분산을 설명하는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세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찾는 방법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지금은 독립변수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수직인 프린시팔 컴포넌트가 두 개가 나오는 거고 첫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래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가장 많은 정도의 분산을 설명하는 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첫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만 선택을 해가지고 걔를 피처로 최종 분석에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피처의 수가 두 개에서 하나로 주는 거죠. 원래 데이터셋 안에는 독립변수, 즉 피처가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걔네들을 다 사용하면 피처의 수가 두 개인 케이스가 되는데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두 개의 프린시팔 컴포넌트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해가지고 최종 분석을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최종 분석에서 사용이 되는 프린시팔 컴포넌트, 즉 피처, 프린시팔 컴포넌트가 피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최종 분석에서 사용이 되는. 그래서 최종 분석에서 사용이 되는 피처가 하나만 되는 거고 하나만 사용을 하더라도 지금 같은 케이스에서는 해당 피처가 원래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전체 분산의 전체 정보의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70%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맞나요? 뭐 이게 뭐 80%가 될 수도 있고 뭐 90%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첫 번째 축에 의해서 설명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80%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축만을 우리가 첫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만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는 피처로 선택을 하더라도 원래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전체 정보의 80%를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데이터가 갖고 있는, 원래 독립변수들이, 피처들이 갖고 있는 정보의 대부분을 혹은 많은 양을 사용을 하면서 피처의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된다고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방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론적인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PCA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는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